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52번째 52회 52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대학교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대학교의 한 학기 원 시메스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간 좀 초점이 안 맞춰지고 막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수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미국 대학교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두 학기 제도, 그 다음에 세 학기 제도. 뭐 간단하게 해서 이제 여름 학기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두 학기가 세 학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에 쉬지 않으면은 이제 그게 또 여름 학기를 포함해서 네 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메스터라는 게 있고 쿼터가 있습니다. 이 쿼터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대체로 이제 서쪽이고요. 그리고 시메스터는 이제 동쪽, 뭐 중부 지방에서부터 미국 전반적으로 시메스터이고 이제 서쪽 지역이 쿼터 제도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동부에도 쿼터 제도인 학교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드물죠. 이제 먼저 학기에 대해서 쿼터하고 시메스터의 이제 장단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쿼터 제도라는 건요, 보통 이제 시메스터는 대학교에서 124에서 우리 비즈니스 정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매니지먼트 계통 쪽은 제가 알기로는 135, 140학번 정도를 갖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 모든 전공이 똑같은 학점을 갖다가, 학점 수를 갖다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124학점에서 140학점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마 그 문학의 깊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140학점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5년을, 그러니까 뭐 4년 안에 졸업하는데, 4년 안에 졸업 못하지만 뭐 4년 안에 졸업한다.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5년 정도. 그런 친구들은 결론은 6년, 7년 걸리겠죠. 왜냐하면 4년 졸업할 거를 6년에 졸업하니까. 쿼터 제도 같은 경우는 170에서 180, 190 정도. 쿼터하고 시메스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보면은 결론은 이제 저는 이제 쿼터도 해볼 거예요. 시메스터도 해봤는데 쿼터 같은 경우는 한 8주 정도에서 12주 정도까지. 그리고 시메스터 같은 경우는 15주가 학기입니다. 15주. 근데 의외로 쿼터 같은 경우는 시험이 빨리빨리 오고요. 그리고 수업이 간단해서 책을 갖다가 한 권을 갖다가 반 잘라가지고 1, 2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업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쿼터든 시메스터든 똑같이 수업의 양이라든가 지식의 양, 뭐 이런 공부하는 양, 그런 것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제 다르죠. 어떤 친구들은 빨리빨리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빨리 오늘 숙제 내주면 곧바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숙제를 끝낸다든가. 제가 아주 애기 때 국민학교 다닐 때죠. 옛날에. 요즘 초등학교. 그때 숙제를 내면은요, 귀찮잖아요. 집에 가서 숙제하고 뭐 그런 게, 뭐 그때 당시에는 집에 자기 방도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숙제를, 이제 1교시 끝나고 숙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2교시 사이에 하여튼 틈틈이 쉬는 시간에 숙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숙제를 안 하게. 그거 제 생각에 괜찮은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알고 학교 내에서 숙제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죠. 예.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도 저는 뭐 학교에서 숙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서도 쿼터제 같은 경우는 숙제가 많고 하여튼 모든 게 그러니까 숙제가 많다는 게 양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빨리빨리 돌아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한 장을 써야 되는데
한 장 반을 쓰느냐 한 장을 쓰느냐 똑같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쿼러제는 한 장을 3번 쓰고 시메스터제는 한 장 반을 2번 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쿼러제 같은 경우는 숙제를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쿼러제가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교수가 그렇잖아요. 책을 반으로 잘랐더라도 그러니까 쿼러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교수가 다양한 수업, 어떻게 보면 똑같은 수업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쿼러제 같은 경우는 좀 빠르다, 템포가 빠르다, 시험이 빨리 온다, 방학이 빨리 온다, 방학이 좀 짧다, 하여튼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시메스터 같은 경우는 시메스터 미국은 똑같습니다. 겨울방학은 다 짧아요. 겨울방학은 여름방학만 깁니다. 그러니까 시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서 숙제라든가 시험이 좀 늦게 오죠. 한마디로 여유가 있다.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 학생들이 벼락치기가 없느냐? 있어요. 벼락치기 당연히 있죠. 예를 들자면 글 쓰는 것도 벼락치기로 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아이들은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 독서량이 참 많아요. 미국은 이제 보통 겨울에 방학 때 숙제가 없습니다. 숙제가 없고 독서 이런 책이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딩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런 책이 나와요. 그런 리스트가 나오는데 대학교에서는 없어요. 이제 성인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뭘 기보로 무슨 잡지를 읽어라 무슨 책을 읽어라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미국에서 이제 글을 읽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읽는 리스트가.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들이 그 중에서 다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한두 권을 살 수도 있고 동네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고 학교 대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 책을 보고 감상문을 안 쓰는데 일단은 그게 도움이 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학교 내 이제 학기가 시작돼서 수업을 할 때 그 중에 어떤 책을 교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책이라든가 에세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학교의 교재가 되기도 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국가에서 어떤 책을 갖다가 국가에서 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하겠다. 지금 현재 뭐 역사책을 갖다 하겠다. 이런 북한 빨갱이들이 하는 그런 걸 하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북한 빨갱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들이 북한 빨갱이 아닌가. 이거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북한 빨갱이 간첩들이 장관 뭐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해요. 이제 학교 교육을 잘 받는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 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주는 거지. 그 책을 그대로 외우라는 능력을 우리가 교사로부터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커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배우는 거지. 우리가 선택된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하는 교과서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에서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미국 교육의 시스템은 빨갱이죠. 한마디로 빨갱이 새끼들이죠. 예. 일단은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 내에서는 그럴 시간 없죠. 일단 시메스터 같은 경우는 숙제를 갖다 미룬다든가 시험 공부를 미룬다든가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한마디로. 왜냐하면 벼락치기가 미국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미국 문화니까 미국 나라니까. 그런데 한국 학생이 미국의 역사라든가 사회 에세이 이런 뭐 소설 이런 걸 그런 걸 모를 경우에 그 표현이 한마디로 한국에서 내가 미국 소설을 좀 읽었다. 그러나 그거는 한국말을 읽은 거지 미국 말을 읽은 건 아니죠. 그럼 그걸 갖다 이제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책을 무조건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읽는 게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수님들이 책을 많이 읽고 가는 게 참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의견을 갖다가 발표할 때 여러 가지 참고 자료가 내 머릿속에 있으면은 결론은 숙지하기도 빠르겠죠. 그러면은 벼락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벼락치기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쿼러 시스템이 마치 벼락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방학이 짧게나마 여러 번 오니까 돈 쓰기가 좀 돈을 쓸 가능성이 높죠. 시메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이 크게 두 번 오지 아마도 여름 방학 한 번 있고 그다음 겨울 방학. 그러니까 돈 쓰는 기회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학기 시메스터만 얘기하겠습니다. 시메스터는 이제 시메스터에서 수업을 유학생들은 12학점 이상을 들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여름부터 시작했다. 그 학생이. 그러면 9학점. 예?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이제 석사, 박사 다 합쳐서 9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당연히 이제 그 학생이 여름에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6학점인가? 6학점 아니면 5학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들어야지 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 뭐 당연히 처음에 가니까 수업을 들어야겠죠. 근데 12학점만 들으면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은 124, 125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균 여름 수업을 안 들었을 경우에 말합니다. 1년에 2학기만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17학점 이상을 들어야지 계속 꾸준히 17학점 이상을 들어야지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다. 그래서 4년 안에 졸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17학점 수업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한국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미국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제가 정말 어렵게 졸업했는지 아니면은 쉽게 졸업했는지 뭐 한국이랑 비슷하네. 뭐 그렇게 뭐 미국 대학교 졸업하는 게 어렵지 않네.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20년이 돼도 저는 지금도 옛날에 군대를 제대 안 했다든가 군대 영장이 다시 나왔다든가 이런 꿈을 지금은 요즘 한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아니 반년에 한 번 정도 꾸는 것 같은데 미국 대학교를 졸업 못했다, 대학교 학기가 시작다, 시험이 내일이다 이런 꿈은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꿉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따져봤을 때는 제가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는 게 상당히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고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약간 조심스럽지만은 미국 대학교 졸업이 어렵다. 그런데 제 느낌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루머, 미국 대학교는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렵다 말하고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미국 대학교 이제 시메스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수업을 들을지 이제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제 역사 수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역사 수업. 그럼 역사 수업을 하기 위해서 책을 사죠. 책을 샀어요. 역사라는 게 뭐 세계사도 있고 이제 미국 역사, 국사도 있고 미국 역사에서도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음악의 역사도 있고 영화의 역사가 있고 뭐 사회적인 역사 있고 인권운동 역사 있고 여러 가지 역사 있잖아요. 그 역사책을 삽니다. 사는데 이제 중고로 사세요. 새 거 살 필요 없어요. 뭐 돈만 하면 사면 되는데 중고로 사시는데 중고 중에서도 약간 지저분한 거 책을 열어보시면은 이제 책에 뭐 마크로 이제 줄 쳐져 있는 거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이제 이 책은 좀 공부를 좀 했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특히 뒤쪽으로 갈수록 좀 줄이 쳐져 있는 책을 좀 사세요. 뒤쪽 책의 반 이상이 깨끗하다. 그럴 경우에 그 친구는 중간에 학교 수업을 그만둔 경우입니다. 아니면 F를 받았든지. 그래서 그런 책을 사서 이 친구 어디에 줄을 걷는지 그걸 보세요. 어디에 줄을 걷는지.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혹시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강의 들어갈 때 한 이 정도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줄을 보시라 이거죠. 그 줄을 보면은
줄을 보면은 맞아 떨어진다. 선생님이 말한 거랑 얘가 줄근 거랑 맞아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그 책이 이제 빙고입니다. 한마디로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미리 선행 학습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습을 하는 거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예습을 할 수 있죠. 선행 학습을 할 수 있죠. 모르는 단어도 찾아보시고요. 뭐 아는 단어는 다시 한번 보시고. 왜 아는 단어 같은 경우 전문 용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역사는 좀 그렇지만은 비즈니스 전문 용어일 경우에는 어떤 단어가 예를 들면 체어맨 있잖아요. 체어맨 의자 남자. 체어맨은 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간단하게 사장이라든가 의장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대빵.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체어는 의자고 맨은 남자고 인간 아니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공으로 갔을 때는 단어가 뜻이 바뀜으로 그런 게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보통 비즈니스라든가 기초 비즈니스라든가 뭐 매니지먼트 기초 뭐 영어가 아니라 뭐 미술 음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양 과목 같은 거 그런 데 보면요. 기본적으로 텍스트북이라고 하는데 교과서를요. 텍스트북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터미널라지라 해가지고요. 그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단어들이 나와 있고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꼭 마치 사전처럼 나와 있어서 그걸 보시면은 이런 단어들이 그리고 이제 텍스트북을 사서 가장 뒤를 넘겨서 인덱스를 보세요. 인덱스 그 교과서에 내는 중요한 단어를 갖다가 A, B, C, D로 쫙 나열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단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열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단어들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A부터 Z까지 쫙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러면은 학교 수업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맨 뒤에 인덱스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책에 당연히 순서 그렇죠. 순서 제1장 제2장 제3장 이런 식으로 챕터 있잖아요. 챕터도 그 챕터의 제목도 잘 보시면은 이게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겠구나 나름대로 상상을 하시면 수업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교수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제가 그냥 어깨 너머로 들었는데 휴강이라는 말이 있고 휴강 그리고 또 적당히 이제 첫 번째 시간은 뭐 선생님 뭐 수업 시간을 보니까 아이들이 뭐 데이트라든가 무슨 정보 사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수업 첫날 수업 마지막 수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대충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대충 한다 할 때 인사식으로. 그리고 또 그러나 미국에서는 수업 자체가 휴강이라는 게 없습니다. 휴강 자체를 제가 미국에서 정식으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제 대학생활 경험에 의하면은 휴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휴강이 한 번도 없었고 딱 한 번 교수님이 어떤 세미나를 간다고 했는데 수업은 했습니다. 수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험 기간이었는데 발표회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험이었는데요. 그때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아이들은 발표를 하고 교수는 이제 나중에 듣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수업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교수가 뭐 휴강을 아파서 쉬었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다른 유학생들한테 들어봤는데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만 우연하게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휴강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모든 수업을 제가 제 기억으로 첫 번째 수업 들어갔는데 적당히 인사하고 적당히 끝낸다.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좀 일찍이 끝낸다. 일찍. 그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정확하게 타임 그대로 그 시간 맞춰서 수업을 하고 더도 안 하고 덜도 안 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놀겠다 뭐 오늘은 수업을 좀 안 할 것이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빡세게 시작하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하고는 완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면은 먼저 일단은 인사하고 뭐 학생이 너무 많으면은 다 필요 없고 그냥 곧바로 수업 들어가는데
학생 10명, 20명 아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너 누구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고 서서 얘기하기도 하고, 좀 학생이 적다 그러면 서서 한 30초 정도 이야기합니다.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실라버스를 나눠줍니다. 실라버스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신라에 버스가 돌아다녔다고. 실라버스는 이제 학교 수업을 갖다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런 이제 내용이죠. 시험은 몇 번이고, 시험 기간은 언제이고, 그리고 이제 페이퍼, 우리 이제 글 써내는 거는 이제 언제까지 내야 되고, 언제 시작하고, 주제는 언제 발표해주고, 뭐 발표는 언제 하고, 뭐 이런 이런 게 이제 그게 실라버스입니다. 그 실라버스를 줍니다. 주고 나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그 자체가. 그래서 수업을 들어가서 곧바로 그때부터 이제 간단하게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집중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솔직해져야 돼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는 문법은 좀 강한데, 예? 그런데 회화가 안 된다. 나는 좀 글은 좀 쓰는데 말이 안 된다. 나는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는데 일상적인 회화는 좀 한다. 나는 그래도 영화는 한 70% 정도는 이해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다 그 개소리예요. 여러분들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문법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글을 썼는데 문법이 다 틀렸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좀 회화는 좀 하는데, 일상적인 회화는 하는데 비즈니스 말은 못한다? 일상적인 회화 What's your name? 이거 말하는 거예요? Where are you from? 씨발 뭐 하루 종일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디서 왔냐? 나는 기쁘다. 너는 건강하냐? 나도 건강하다. 고맙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회화가 가장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 모든 주제를 갖다가 어느 순간 모든 주제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월마트를 갔어요. 월마트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수업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제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 한마디로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고, 영화가 나올 수도 있고, 책이 나올 수도 있고, 쓰레기통을 찾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일상적인 회화가 가장 어렵습니다. 영화에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이해했지, 영어를 듣고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70% 이해했다는 거는 그림 동화책을 보고 한 70%, 80% 이해했다.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내가 이해했다 그런 뜻은 아마 20% 정도 될까 말까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해했다는 거는 그 말을 따라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는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법을 아무리 문법 다 안다. 그럼 그 아는 문법을 왜 이용을 못하느냐 이거죠. 그럼 결론은 이용을 못하는 문법, 결론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뭐 찍는다는 것 자체가 답을 골라낸다는 그것도 이제 재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좀 발전되는 거니까 완전히 뭐 영어에 대한 기초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든가 난 독해는 잘해 이 말 자체가 아주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 듣는 건 좀 어려운데 말은 잘해, 그것도 거짓말이라 이거죠. 전혀 안 들리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정직하게 솔직하게 아무도 안 보이니까 수업 첫 시간 딱 들어가서 50분 수업, 45분 수업, 뭐 그때그때 다르죠. 45분, 50분, 어쩔 때는 1시간 반, 여름 학기는 3시간짜리가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3시간이에요. 미쳐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 수업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야 돼요. 당연히 첫 번째 페이지에서 10번째 페이지까지 수업을 했다. 그럴 경우에 그 10번째 페이지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나 이거는 선생님이 말한 건 안 들었는데, 이거는 전혀 이렇게 말 안 하는 것 같던데, 이건 무슨 소리야? 처음 들어본 소리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그 수업에 대한 투자가, 이제 그 수업에 내가 반을 이해 못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복습이라든가 예습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단어의 뜻을 갖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서 책 안에다가 아니면 메모장에다가 써놓는 거죠. 한마디로 뭐 자기 화장실에 써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글을 썼다. 글을 썼을 경우에 교수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는 좀 그래도 어른이니까, 아, 이 새끼 불쌍한 새끼, 저 동양에서 왔는데 씨발 뭐 돈 좀 많이 내고 고생하는데 내가 학점을 좀 줘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교수가 모든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이 읽어봅니다. 근데 그 대학원생이 미국 학생이야, 젊어. 그러면 아씨, 걔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만약에 수업 시간에 버벅대는 애가 있어. 멍청해. 영어도 잘 못해. 근데 그 애가 이상하게 성적이 좋은 것 같아. 그럴 경우에 학생이 교수를 고소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고소할 수 있다. 클레임을 걸어버린다. 그럼 큰일 나기 때문에 교수들도 그때는 아주 신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단어 완전 확인하고, 미리미리 그 표현, 계속 사용하는 표현을 갖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라든가 이것도 확인하시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그리고 글도 내가 쓰는 글은 무조건 저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될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글을 잘 쓸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내 글이 뭐가 어때서 씨발 이런 스타일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했다가는 그냥 뭐 C든 뭐 D든 F든 받는 거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수업 시간에 예습 복습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된다 이거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 나와버리가 틀리니까, 나와버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어쩔 수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쪽에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수업 시간을 이제 듣다 보면은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팝 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팝 퀴즈. 이거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대체로 팝 퀴즈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내일 시험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시험을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멀티플 초이스도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학은 멀티플 초이스,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학 시험은 객관식 수업은 없어요. 시험은 없어요. SAT라든가 이런 거 대학 들어갈 때 그 빼놓고는 학교 내에서 객관식이라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그런 팝 퀴즈도 있고요. 그리고 팝 퀴즈는 이제 단어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필기 시험 있기도 하고, 서술형 시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그냥 시험이지 팝 퀴즈는 없겠네요, 어쩌면.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이라면은 일주일에 두 번씩 두 장에서 세 장, 네 장 정도의 글을 써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글을 한 두 장, 250자 곱하기 500자 에세이를 두 번 쓰는 거죠. 그 정도로 쓰는 건 이제 인문학적으로 그런 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건 많고, 그다음에 발표 같은 경우는 한 3명에서 4명, 5명 정도의 팀을 짜서 모든 학생이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학생이 말할 스피치 할 거를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쓰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각자 파트를 연구하고, 그런 이제 팀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프로젝트, 파이널 시험이 있을 때, 파이널 exam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게 페이퍼로 할 것이냐,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의 페이퍼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필기시험,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 말 필기시험을 볼 것이냐. 필기시험 보통 이제
서술형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단답형보다는 서술형이고, 또 역사 같은 경우는요. 역사 같은 경우는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일 경우가 좀 높죠. 객관식. 근데 객관식인데 시험 문제가 아주 많아요. 한 100개 정도, 그 정도 되고. 그래서 그 각 시험은 한 3번 정도이지만은 팝 퀴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250자 이상의 에세이를 써가야 된다는 거. 250자 이상의 에세이를. 아주 뭐 나쁜 교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0장 이상 에세이를 써가지고 와야 돼요. 일주일에 20장 이상을 영어로 에세이를 써야 돼요. 계속. 그것도 규칙이 있어요. 각 교수마다 여러분들 글을 써봤겠지만 워드에서 써보면은 윗줄하고 밑에 줄, 그러니까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의 사이에 줄 사이에 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있죠. 워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틈이 있으면 안 된다. 틈이 있어도 된다. 뭐 틈이 1이냐, 1.5냐, 2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폰트의 사이즈가 뭐 9 아니면 10, 11, 뭐 12. 그리고 이제 글자체, 뉴욕 타임즈를 할 것이냐 글자체도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수가 아무래도 미국 애들도 말 그대로 이제 글과 글 사이를 갖다가 뭐 1.5를 한다든가, 그리고 글자체가 좀 큰 걸로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편하죠. 근데 이제 교수가 글자를 요즘은 이제 거의 손으로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카운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CD로 보내라, 뭐 이메일로 보내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뭐 당연히 이제 프린트해서 이제 제출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250자 이상.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수업을 할 때 워드를 이제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 사용했으니까 워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워드 카운트, 글자 카운트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있죠. 글자가 몇 자인지. 그래서 250자 이상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잘 따르게 되면은 상당히 피곤하죠. 그래서 암암리에 교수님들이 좀 친절한 사람들, 그런 이제 학생 전체들한테 야 1.5로 해라, 뭐 2로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야 첫째 줄하고 그러니까 줄과 줄 사이는 띄지 말아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한 페이지가 400자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렵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막 풀어야 되는데 풀 게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통이 이제 동반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수업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수업을 3개, 4개 들을 경우에 일주일에 에세이를 3번, 4번 써야 된다. 그리고 파이널 이그잼 때는 그때는 에세이를 20장짜리 15장에서 20장짜리 에세이를 4개, 5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외국 학생들, 영어가 좀 딸리는 외국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그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습, 그리고 수업 시간에 솔직하게 자신에게 솔직하면서 담백하게 모든 거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럼 이제 복습하기가 더 편하죠. 준비하기가. 그리고 나서 시험 기간에는 완전히 집중. 시험 기간에 사실 좋은 학교일수록 시험 기간 학교 내 캠퍼스 자체가 완전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학생들이 걸어다니질 않아요. 당연히 기숙사 근처라든가 일반 주택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는 주택가, 그런 원룸 뭐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보면요, 학생들이 거의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좋은 학교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집중하는 거죠, 아마도. 그리고 밤에 도서관에 가면은 당연히 도서관이 24시간 열고요.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24시간 열지 않는 도서관도 시험 기간 때는 24시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숙사 있죠, 기숙사. 그러니까 사립 기숙사라든가 일반 기숙사에서는 간식이 나옵니다. 시험 기간 때. 예, 그 정도로 아이들이 상당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시험 자체를 잘 보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원이라든가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점이, 그러니까 학점을 미국에서 적당히 준다든가 막 가짜로 준다든가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자체가 안 돼요. 내 성적이 잘못 나왔다, 교수한테 따지고 뭐 성적을 갖다 양주병 들고 뭐 교수님하고 뭐 아양을 떨어도 안 돼. 그런 것 자체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누군가는 교수하고 잠을 잤을 수도 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뭐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여튼에 시험 기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조용하다, 적막하다, 다 공부한다. 특히 좋은 학교일수록 더 조용하다. 제가 예로 한번 해볼까요? 하버드 대학교는요. 하버드 대학교의 앞에 정문 앞으로 가면 막 거기 관광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문 앞쪽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책방이 있고요. 그 왼쪽으로 하면 이제 빵집도 있고 뭐 무슨 프랑스 말 써 있는 빵집 있어요. 빵집도 있고 뭐 그 친구들 거기서 이제 놀기도 하고 뒷골목으로 가면 바도 있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이제 평소에 시험 볼 때는 거기 별로 사람들이 없어요. 시험 볼 때는 거기서 공부 잘 안 해요. 집중해서 집에서 하고 막 그러는데, 평소에 얘네들은 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나. 정말 좋은 학교일 경우에는 평소에도 카페에서 빵집이다 만약에 바에서도 그 애들이 지들끼리 그 발표회를 해요. 발표회. 글을 읽고 발표하고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럼 이제 박수 쳐주고 지들끼리 토론회를 한다 이거죠. 토론회. 그럼 이제 카페 주인은 그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죠. 편하죠. 좋죠. 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좀 덜 좋은, 덜 유명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가 덜하죠. 한마디로. 근처에 카페를 갔어요. 근처에 바에 갔어. 술을 마시든지 빵을 먹든지 뭐 커피를 마셔.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뭐 애들이 독서하는 거 좋아하니까 책 읽고 뭐 잡담하고 그러는데, 좀 좋은 학교 하버드, 스탠포드, 예. 그다음에 프린스톤이라든가 프린스톤 아니죠. 프린스톤, 예일, 하버드 이런 곳은요. 근처는 아이들 지들끼리 사회 문제라든가 무슨 토론회를 해요. 토론회. 마치 클럽 활동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노는 게 아니야. 공부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야, 이게 역시 공부 잘하는 새끼들은 얘네들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이유가 있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유학생일 경우에는 평소에도 결론은 시험 기간이다 생각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평소에도. 그러니까 매일 항상 준비하고 복습하고 준비하고 복습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시험 기간에도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준비를 하면은 당연히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복습하고 준비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정말 그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그걸 자신에게 물어보고, 남들이 안 보니까 괜찮아요. 나 반은 이해했어. 70%는 이해했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방해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스스로 그거 갖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예습하고 복습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업 자체가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유학생이지만은 손도 들고, 그러니까 보통 수업 시간에 유학생들은 가만히 뒤에 앉아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 손 들고 발표도 하고, 교수가 무슨 얘기하면은 반론도 좀 해보고, 예? 옆에 어떤 애가 또 발표했는데 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좀 시비도 좀 걸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야지 미국에 진정한 유학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하지, 그냥 단순하게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왔다.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대마초나 피고, 아빠가 준 돈으로 대마초나 피고, 씨발 그냥 쓰레빠 끌고 그냥 축구 선수랑 만나고, 그러고 나서 뭐 코케인 빨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필로폰이나 그냥 투약하고 뽕쟁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짜로 공부를 하러 왔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말싸움도 해보고, 뭐 주먹 다짐이 아니라 말싸움, 논쟁도 해보고, 글로도 한번 대결해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봐야지 실제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또 어떤 생각을 해서 그들이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비교해보고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대마초나 피고 그냥 술이나 먹고, 예? 좀 더 심하면 엑스터시 뽕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진정한 유학은 그 안에 완전 들어가서 into the classroom 들어가서 완전히 박 터지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그냥 공부하고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게 바로 진정한 미국 유학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학위만 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